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오늘 산타페 하이브리드 타보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무척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은 선뜻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망설이고 있는 게 사실이죠.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이 눈길을 주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종이 될 텐데요. 오늘은 산타페 하이브리드 타면서 중형 SUV의 하이브리드는 또 어떤 맛일지, 어떤 느낌일지 느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위풍당당한 크기, 개성 있는 디자인, 그리고 총 시스템 출력 230마력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능, 공인복합 연비 14.3km/L죠. 탁월한 연비 수준 보여주는 산타페 하이브리드 타면서 오늘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자, 10.25인치 모니터로 구성된 센터페이샤 내비게이션 모니터 먼저 보시죠.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실까요? 하이브리드, 이렇게 에너지 흐름, 연비, 엔진 연비, 전기 모터 사용량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화면을 분할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내차 위치 공유 서비스가 되죠. 폰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하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조, 외부 공기 차단, 워시액 연동, 터널 구간, 기타 차단 구간, 습기 발생 저감, 오토 디포그, 운전석 공조 연동, 자동 제어, 핸들 열선과 시트 열선 통풍 한꺼번에 제어를 할 수가 있죠. 공조의 이 부분, 공기청정 모드를 실행을 하면 실내의 미세먼지들을 좀 더 잘 걸러내서 쾌적한 실내 공기의 질을 유지를 해줍니다. 빌트인 캠, 이 부분에 빌트인 캠 들어와 있죠. 빌트인 캠을 사용할 때는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저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늘 상시 가동되기 때문에 연비에 영향을 줍니다. 빌트인 캠을 장착하게 되면 공인복합 연비가 조금 떨어지죠. 현대 카페이 후속 대화 기능입니다. 설정해 보면 차량 설정,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을 설정하고, 주행 편의로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안전에 충돌 방지 보조, 충돌 경고 끄기 선택할 수가 있고요. 차로 안전,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있습니다. 경고와 끄기가 있고요. 후측방 안전, 후측방 모니터, 안전하차 보조, 충돌 방지 보조, 주차 안전도 있습니다. 카메라,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자동 켜짐, 주차거리, 경고, 자동 켜짐, 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기능들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친환경차 기능, 관성주행, 연료 절약을 위해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시점을 이렇게 그래픽으로 알려주는 거죠. 사운드로도 알려주고요. 그린존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탑승자 및 보행자의 대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EV 주행을 확대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 회전, 표시 정도, 올라오는 정보도 이렇게 골라서 띄울 수가 있죠. 이런 기능들을 띄울 수가 있고요. 도로 교통 표지판 안내도 띄워줍니다. 주행 경로 안내도 해주고요. 클러스터 계기판이죠. 클러스터 테마를 보면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하고, 지금까지 클래식 A가 있네요. 클래식 B가 있고요. 클래식 C가 있습니다. 큐브, 이런 디자인이 있네요. 이 또한 재미있습니다. 아주 깔끔한 젊은 취향에 좀 더 잘 맞는 그런 클러스터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조, 외부 공기 차단 기능, 그리고 자동 환기 기능,
창문 습기 방지, 오토 디포그, 열선, 통풍, 편의, 이런 부분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자, 스마트 자세 제어 이 부분인데요. 신체 정보 입력을 하면 신장, 앉은 키, 표준, 몸무게는 저는 비밀인데 여기에 해당되네요. 추천 자세로 이동하게 되면 이 자세로 운전하는 게 좋겠다 하고 추천해 주는 거죠. 다음에 라이트, 실내 무드 조명, 색상, 컬러 한번 어떤 선라이즈 레드, 어이구야, 컬러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컬러들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직접 컬러를 지정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디지털 키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키를 공유를 할 수가 있고 카드키로도 공유를 할 수가 있죠. 물리적인 키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문이 열리고 또 시동이 걸리고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아주 많은 기능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또 자주 쓰는 기능들은 바깥으로 버튼으로 빼놨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 통풍장치가 그 밑으로 들어와 있는데 드라이버 온리 모드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온리 모드는 연비를 혼자 차를 탈 때 굳이 사람이 안 탄 공간에는 냉난방을 하지 않는 거죠. 드라이버 쪽으로만 송풍이 이루어지도록 공조 장치들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연비 효율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겠죠. 자, 그 아래는 6단 변속기 조절하는 버튼과 변속 버튼과 오토홀드, 열선 핸들, 주차 보조, 카메라. 짧게 누르면 카메라를 보여주고요. 길게 누르면 주차 보조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을 합니다. 스포츠, 스마트, 에코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각각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둘 다 동시에 작동은 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컵홀더가 이렇게 2층 구조로 올라와 있습니다. 좀 깊게 컵홀더를 이용할 수가 있거나 좀 높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안에는 USB 포트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커버를 덮어서 단정하게 정돈해 놓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이런 정도의 백이 한 2개는 들어갈 만큼의 공간 있는 센터 콘솔 박스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수석 앞에 보면 글로우 박스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근데 그 앞에 이런 작은 수납 공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센터페이시 아래쪽으로 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발 혹은 뭐 핸드백 혹은 그 소지품들 여기 넣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 12V 전원구 그리고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USB 포트 2.0 포트가 이 안쪽에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윗부분에 오버헤드 콘솔에 보면 SOS 버튼이 있는데요. 자, 긴급 군안 센터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링크 버튼은 또 따로 있죠. 그리고 하이패스 후불 카드입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이 부분에 이제 하이패스 카드를 장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선루프, 실내 조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 작동을 해제시킬 수도 있고요. 상시 작동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12.3인치 클러스터 잠깐 또 살펴봐야죠. 계기판, 이런 트림 미터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연동해서 보여주고 타이어 공기압, 냉각수 온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행 보조 시스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왼편에는 음성 명령 버튼과 오디오 모드 그리고 전화 버튼, 오른쪽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이탈 방지, 차간거리 조절 버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아래 패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왼쪽은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업,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뒷좌석 보고 가시죠.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아주 공간이 여유롭죠. 이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 충분히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창에 이렇게 햇볕 가리게 수동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원 버튼으로 완전히 내려가죠. 차창은 완전히 수납이 됩니다. 도어 버튼 위로 2단계로 조절 가능한 시트 열선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크렐 오디오 스피커고요.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고 2개의 USB 포트 그리고 220V 전원구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는 이렇게 옆구리에 있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뒷좌석 암레스트 내려서 2개의 컵홀더 만나볼 수가 있고요. 뒷좌석은 등받이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미세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여러 단계로 등받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 앞뒤로 슬라이딩도 됩니다. 앞으로 바짝 당기면 아이고야 거의 뭐 붙일 수가 있네요. 뒤로 완전히 밀면 이 정도가 되고 이 상태에서 주먹 2개 들어가고도 남는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워서 보면 머리 위로 주먹 하나 꽉 끼는 정도 머리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스웨이드 가죽으로 지붕을 마감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분위기 만들어주고 있죠. 뒷좌석은 시트 옆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뒷좌석을 완전히 접을 수가 있습니다. 풀플랫이 되죠. 뒷좌석 공간을 접어서 수납 공간을 좀 더 넓게 확보할 수가 있을 테고요. 뒷공간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위로는 선루프가 아주 넓게 지붕을 덮고 있죠. 넓은 선루프가 차창 밖 풍경을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자유로로 갑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함께 가시죠. 산타페 1.6 터보 하이브리드 EWD 전륜구동차죠. 캘리그래피 트림이고요. 색상은 크리미 화이트 펄, 인테리어는 카멜 컬러를 적용한 모델입니다. 자, 쭉 가속을 해서 자유로 본선에 진입을 했고요. 날씨 아주 화창합니다. 외기온도 10도시고요. 아주 깨끗한 하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요. 자, 계기판 그래픽이 깔끔하죠.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 자, 주행 보조 시스템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충전 중 그리고 트립미터, 에너지 흐름 보일 수가 있고 내비게이션과 정보를 연동을 하죠. 시선을 들면 전방 유리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컬러로 아주 큰 화면에 보여집니다. 깔끔한 그래픽 역시 돋보이고요. 굳이 계기판을 보지 않아도 주행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길 지나고 있는데 확실히 차가 좀 높이가 있죠. 높이가 있어서 노면에서부터 전달되는 이런 흔들림, 진동, 충격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차 SUV이지만 전륜구동입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이 아니죠. 그래서 뭐 속도가 높아질수록 어느 정도의 노면에서 올라오는 떨림, 소음, 주행 안정감 이런 부분들의 수준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다 싶고요. 포지션도 높아서 어느 정도의 노면의 굴곡에 따라서 흔들리는 어느 정도의 흔들림을 감수하고 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그렇게 크거나 불쾌함을 전달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얘기죠. 일상 주행 영역,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속도가 시속 110km라고 한다면 그 속도까지는 큰 무리 없이 아주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행 모드는 이 레버를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스포츠, 스마트, 에코 여기 3개의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거친 노면에서 자잘한 소음들이 실내로 파고드는 건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살펴보면 앞창 좌우측 창이 이중접합 유리입니다. 그만큼 수준 높은 MVH 대책을 채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소음 대책에 돈 많이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막 포장을 끝낸 도로 올라와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조용하죠. 편안한 실내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동차의
MVH 소음 진동 수준은 차 자체의 MVH 대책에 크게 좌우가 되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더 노면 포장 상태에 따라서 더 크게 좌우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차 타도 거친 노면에서는 흔들리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겠다. 또는 혹은 그 반대로 뭐 옵션 거의 장착하지 않은 깡통차를 탄다고 해도 이 노면 상태가 좋은 곳에서는 최고급 세단 못지않은 그런 승차감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도로가 승차감을 좌우한다, 자동차의 성능을 좌우한다 라는 얘기죠.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 있는데요, 고속도로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전용 도로에까지 확대 적용이 되죠. 자유로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요, 이 부분에서 주행보조 시스템 작동을 시켜봅니다. 속도를 세팅을 하고요, 시속 90에 맞춰봅니다. 우로 좌로 굽어가는 길인데요, 스티어링을 해서 잠깐 손을 떼봅니다. 차로의 중앙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죠. 차선 안에서 좌로 잰 듯한 중립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가고요, 차선 잘 읽고 있죠. 자, 잠깐 속도를 좀 올려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에서도 잘 가고 있고, 앞에 차가 있어서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죠. 차간거리는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1, 2, 3,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엔진과 모터 두 개의 동력원을 사용을 하고 있죠. 엔진 출력 180마력, 모터 출력 44.2kW, 그리고 총 시스템 출력 230마력의 힘을 냅니다. 스포츠 모드로 옮기고요, 잠깐 힘을 좀 써보겠습니다. 가속 페달을 꾹 밟는데 킥다운 버튼은 없고요.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엔진 사운드도 좀 커지죠. 바람 소리도 따라서 커지고 있습니다. 자, 바람 소리, 엔진 소리 서로 뒤섞이고 있고, 결국은 엔진 소리는 잦아들고 바람 소리가 다 뒤덮고 있죠. 제법 빠른 속도까지 충분히 속도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SUV 차체가 높고 넓은, 그래서 단면적이 넓죠. 공기가 맞닿는 단면적이 넓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바람 소리 감수해야 하고요. 빨리 달릴 때 얘기입니다. 고속주행을 할 때 차체에 부딪히는 공기의 저항, 곧 바람 소리를 감수를 해야 되고, 역시 1륜 구동이기 때문에 4륜 구동만큼의 고속주행 안정감을 기대하기에는 아무래도 차체의 흔들림은 조금 속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쓸데없이 과속, 고속주행 하지 않는 게 맞겠고요. 대신에 전륜구동이어서, 2륜구동이어서 연비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죠. 4륜구동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4륜구동 시스템 자체의 무게 플러스 동력 전달 과정에서의 동력 손실 때문에 연비가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게 사실이죠. 게다가 이 차 전륜구동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서 연비에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쉬운 게 고속주행에서 4륜구동 시스템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족한 주행안정감, 고속주행안정감, 혹은 코너링에서의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속도, 조금 뒤처지는 안정감, 뭐 이런 부분들 언급을 할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고속주행을 할 때 그 차이가 벌어지지 일상 주행 영역 안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굳이 4륜구동이 아니어도 성능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낄 일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떤 그 성능을 제대로 느끼고 싶은 고성능 차를 원하는 오너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 만족하는 그런 운전자라고 한다면 굳이 4륜구동에 목매일 필요는 없겠다라는 얘기고요. 다만 한겨울 눈이 내린다거나 한여름에 장마철 빗길 이런 데서 4륜구동 시스템이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어떤 그 주행 자세를 보인다라는 점은 분명하다 싶고요.
자, 차체가 높죠. 무게중심이 높습니다. 새로운 플랫폼, 신형 플랫폼 사용을 해서 무게중심을 좀 더 낮췄다고는 하지만 역시 절대적인 높이가 있기 때문에 높은 차체에서 오는 높은 무게중심에서 비롯되는 어떤 조금은 흔들거리는 불안한 그런 반응, 완전히 숨길 수는 없죠. 쭉 달려가고요. 시속 100에서 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속 100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체중을 실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데요. 차체의 반응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소프트하게 여유있게 제동을 받아내는 그런 느낌인데요. 안전띠의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안전띠가 몸을 좀 더 받쳐준다던가 좀 확 잡아준다던가 이런 반응은 전혀 없는데요. 자, 이제 자이로의 끝에서 코너링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SUV이고 전륜구동이죠. 무게중심이 높고 전륜구동이어서 무게가 좀 앞으로 쏠려 있는 체형입니다. 언더스티어를 좀 조심해야 되겠죠.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쭉 끌어올리고 제동, 턴. 확실히 뒤가 살짝 그냥 끌려오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는 좀 무리다 싶을 정도로 좀 빠른 속도를 내봤습니다. 차체의 무게감, 좀 기울어지는 중량감이 느껴지고요. 약간의 언더스티어도 느낄 수 있었는데 아마 무게도 무게고 좀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반응이었지 싶습니다. 약간 그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는 속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안정감 잃지 않고 코너를 잘 돌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중형 SUV의 무난함에 더해서 230마력의 제법 야무진 성능, 거기에 리터당 14.3km라는 우수한 연비 효율, 차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연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캘리그래피 트림 기준 4,128만원, 그리고 기본형인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3,414만원 판매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죠. 수입차들과 견주어서도 가격 대비 성능으로 볼 때 전혀 밀리지 않는 매력적인 상품 구성, 무난함을 뛰어넘은 성능, 그리고 탁월한 가성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차의 공차 중량 1750km, 총 시스템 출력 230마력이죠.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 약 7.6kg 정도 될 테고요. 그러면 8초 전후의 시간으로 시속 100km 주파할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자, 주행 모드 스포츠로 가고요. 에어컨 끕니다. 네, 이렇게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봤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지만 상당히 야무진 성능을 보여줬다 싶습니다. 가속 초반에 휠슬립이 일어날 정도로 강한 힘 몰았을 수 있었고요. 중형 SUV 치고는 제법 강한 가속감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GPS 계측기에 측정된 기록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이터 함께 보시죠.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2차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14.3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인데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가량 됩니다.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로 가야 되겠죠. 에코 모드로 가고요. 지금 외기 온도가 19도네요. 굳이 에어컨 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일단 에어컨 끄고 가겠습니다. 트립미터를 주행정보에서 세팅을 다시 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 맞으면서 자유로 타고 교대역으로 향하겠습니다. 네, 자유로 본선에 올랐고요.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돌아가는 길 연비 테스트로 이어갑니다. 일단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잠시 후면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게 됩니다. 25분 동안 28.2km를 달려왔고요. 이곳까지의 연비 리터당 22.1km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곳에서 이제 자유로 빠져나가서요, 행주대교 거쳐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쭉 따라왔고요. 가양대교 남단에서 교통체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곳까지의 연비 22.6km, 상당히 잘 나왔죠. 또한 교통체증을 만나게 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연비면에서 좀 더 유리하게 되죠. 보시다시피 엔진은 가동하지 않고 배터리와 모터의 힘만으로 차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만큼 전체 연비 효율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배터리 잔량도 절반 이상 충분하기 때문에 교통체증 구간의 상당 구간을 이 배터리 힘만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될 테고요. 그러면 연비는 점점 더 좋아지겠죠. 교통체증 시작 지점의 연비 리터당 22.4였는데 벌써 22.7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엔진이 가동하지 않는다, 휘발유 소비가 제로라는 얘기죠. 휘발유 소비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차가 움직이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점을 지금 이렇게 교통체증 구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분하게 가면서 교통체증이 끝나는 지점에서 연비가 어느 정도나 개선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쭉 천천히 속도를 천천히 서행하면서 지금 차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속 27, 8, 시속 26km, 자 30km를 넘어가고 있는데 30km 터치를 하니까 엔진이 켜지네요. 자, 연비는 22.9까지 올라왔습니다. 연비 지금 리터당 23까지 올라왔죠. 교통체증을 만나서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연비가 확 떨어지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오히려 연비가 좀 더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교통체증이 이제 해소됐고요. 차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리터당 23.3까지 연비가 개선됐다라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엔진이 가동되기 시작했고요. 엔진이 가동되니까 연비는 또 빠르게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이수교차로 진출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동작대교 남단에서 이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빠져나갈 텐데요. 이곳까지 54분 동안 50.1km 달려왔습니다. 이곳까지의 연비 리터당 23.5 기록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서요, 약 5km 도심주행 거쳐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겠습니다. 주행 상황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간간히 교통체증을 만난 부분이 오히려 연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고요. 교통체증이 아주 심한 건 또 아니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연비 주행을 하기에는 최적의 주행 조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날씨가 뒷받침을 해줘서 에어컨을 틀지 않고 움직였고요. 그래서 연비는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늘 연비 테스트를 하면서 우려스러운 게 이 차의 연비가 그렇게 우수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모든 차들이 운전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견제 운전을 하면 기대 이상의 연비를 보여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산타페 하이브리드 뿐만이 아니라 어떤 차든 아주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경제 운전을 하게 되면 공인복합 연비 이상의 연비를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행여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네, 교대역 내거리에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정지를 합니다. 연비 리터당 23.0km 기록을 했습니다. 파주를 출발해서 1시간 8분 동안 55.2km 달려왔군요. 평균 연비 리터당 23.0km 기록을 했고, 배터리 잔량 아직도 충분하고요. 산타페 하이브리드 평균 연비,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14.3km로 인증을 받았는데, 리터당 23km, 거의 리터당 9km 가까이 더 좋은 연비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동차든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운전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제 운전을 하게 되면 놀라운 연비 만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안전운전 하는 효과까지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경제운전, 안전운전 하시고요. 자, 오늘도 시승 무사히 마쳤다라는 보고 드리면서요,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드라이브 모드 작동 버튼이 헐겁습니다. 유격도 있고요. 그래서 딱 물려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니죠. 조절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나 오작동은 없으나,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서 흔들어 보면 껐덕껐덕거리고 유격이 생각보다 크고요. 좀 흔들거리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의 조립 품질, 마감 품질은 기대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음성명령으로 음성명령 시스템을 활성화 시킬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거죠. 헬로 현대, 안녕 현대, 하이 기아, 뭐 이런 식의 음성명령으로 음성명령 시스템을 활성화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강제로 EV 모드로 움직이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차분하게 움직이면서 EV 모드가 작동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필요에 따라서 강제로라도 EV 모드를 우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하이브리드 시스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